안녕하세요. 비커밍입니다. 오늘은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핀테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소개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간편결제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생체 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와 같은 복잡한 결제 절차 없이 사전 인증 등의 간단한 방식으로 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결제 및 가입 절차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휴대폰 가입 명의 등의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사용할 신용카드의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간편결제 서비스는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유통사, 제조사, 통신사, 대형 포털 등 다양한 업계에서 진출해 경쟁 중에 있습니다. 업계의 성격마다 그 시작과 발전 방향이 조금 상이한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우 서비스로서, 그리고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는 결제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애플과 구글은 애플페이, 구글페이는 자사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시스템을 목표로 출시하게 됩니다. 그 외에 그 국내 상당수의 서비스들은 결과적으로는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와 같은 이용하기 복잡한 온라인 결제 절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사전 인증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면 그만큼 사용자도 사용하기 편하고 결제하는 도중에 이탈할 우려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소액 결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을 비롯해 유통업체, IT 기업 등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서 동작 방식이나 구현 방식, 그리고 활용 범위나 지원 여부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써보셨겠지만 일부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앱카트도 이런 간편결제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삼성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엠페이, 페이코 이렇게 4개 업체가 가장 이제 규모를 갖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서비스 효과가 어떤 것이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경우에는 복잡한 결제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편의성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제공자는 중도에 이제 결제하다가 이탈을 막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간편결제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이 보입니다. 이 파란색이 온라인이고 노란색이 오프라인인데요. 이걸 합계한 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점차 더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간편결제가 또 다른 결제 수단이 아닌 예전의 결제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 내용으로 카드 결제 시의 전산 처리 흐름을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피지사를 통해 그리고 벤사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승인을 요청을 하면 카드사 전산에서 승인을 따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프라인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피지사는 끼지 않고 벤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카드를 결제하는 오프라인 이제 매장을 말하는데요. 이때도 벤사를 거쳐서 카드사 전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들은 따로 카드사 일일이 이제 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벤사만 단독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다양한 카드를 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서 간편결제는 피지사를 타지 않고 벤사로 바로 오프라인처럼 벤사로 바로 타서 카드사에 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이만큼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도 지금 간편하게 바뀐 거고요. 이로 인해 이제 흐름은 이렇게 되지만 피지사나 기존에 있던 피지사와 벤사는 이들의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제 운영을 하는 업체인데 점차 이제 축소되는 과정의 이제 과도기인 거죠. 오늘 이제 카드 결제 시의 전산 흐름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간편 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애플에서 애플페이를 출시하고 삼성에서 단말기 교체가 필요 없는 삼성페이를 상용화하면서 촉발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서의 이제 이 페이들은 어쨌든 이제 자기의 자사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목표로 출시를 하는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특징이 어떤 게 여기서 포인트냐면 여기서 보시면 삼성페이,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가 있잖아요. 결제 방식을 보시면 다 NFC는 공통입니다. NFC라는 기술이 있는데 공통인데 삼성페이만 마그네틱의 이런 결제 방식을 쓰고 있죠. 이게 오프라인 현재 상황에서는 포인트인데요. 일단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겁니다. 마그네틱 보안 전송은 우리가 이제 카드에서 이게 까맣게 한 줄 이렇게 뒤에 보시면 마그네틱을 보실 수 있는데 마그네틱 신용카드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시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를 꺼내서 그 다 결제 단말기에 대면 결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카드를 긁고 있는 그 단말기에 교체가 없이 그 있는 단말기를 가지고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로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NFC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핸드폰에 장착된 NFC 리더기를 활용해서 카드 정보를 인식해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NFC가 이제 쓸 수 있는 가능한 단말기를 교체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존 인프라와 이런 것들이 환경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딘 실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보다는 NFC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제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바코드 스캔과 QR코드는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코드 스캔 방식은 앱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매장 리더기에 스캔하면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장에 바코드 스캐너만 있으면 결제를 할 수 있고, 그 일정 시간 안에만 사용이 가능해서 그 보안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코드 생성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무슨 포인트나 이런 거 이제 결제 통해서 하실 때 앱을 열고 바코드를 찾고 이런 과정들이 마그네틱 보안 전송처럼 삼성페이처럼 바로 이제 불러들여서 결제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속도적으로는 느리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QR코드는 이제 바코드 스캔해서 이제 좀 더 진일보한 코드 체계인데요. 이것보다는 지금은 MST,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간편 결제에서 되게 유리한 선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요. 정부에서 하는 제로페이, 스마트 제조 계열, 그리고 이동통신 계열 여러 이제 다양한 업체에서 지금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수수료를 좀 낮게 책정해서 아예 무료이거나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들을 위한 서비스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쓰게 되는 그런 혜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제로페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제로페이는 이 바코드 스캔, QR코드 요 체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성이 그 마그네틱 보안 전송, 삼성페이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쭉 나열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하고 있는 부분 그런 페이들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댓글로 이 해당 URL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MST가 지금 마그네틱 그 기술입니다. 삼성페이가 이제 이렇게 유일하게 쓰고 있다가 지금은 LG페이에서도 MST 기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페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조된 화면들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을 또 이제 URL 이렇게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간편 결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풀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댓글 통해서 주시면 제가 준비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